자, 볼게요. 요새 점점 장비가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카메라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오늘 어디 해야 되지? 오늘 어디 해야 되죠? 삼각함수 방정식하고 부등식 모두 나가요. 삼각함수 방정식과 부등식인가요? 네. RPM은 문제 푸는 거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RPM 문제 풀었어요? 숙제 검사 해야 돼? 안 해도 되죠? 질문 없어요? RPM? 수구나? RPM? 못 풀었어? 어떻게 다시 너 와서 풀고 앞으로 평일 우진 숙제 다 했어? 저도 RPM 좀 남았어요. 그리고 또 민성이는 좀 남았어요. 좀 남았어요? 왜 181쪽 가야 되냐?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어? 아니. 여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 해야 되네? 그제? 네. 자, 코사인 x가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 요 내용인데 코사인 x가 2분의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물론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러면 이건 뭐다?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이고 앞에 있는 건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네가 코사인 x가 어떻게 생겼어? 얘가 요렇게 생겼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삼각함수 방부등식 풀 때는 무조건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놔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렇게 2분의 1을 하나 표시합니다. 2분의 1을 표시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코사인 그래프 여기가 지금 요쪽이 몇 사분면? 1사분면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사분면? 2사분면. 그 다음에 여기가 3사분면.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4사분면이잖아. 그제? 근데 1사분면에도 값이 있고 4사분면에도 값이 있어요. 오케이? 4사분면에도 값이 있는데 요 값을 가장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1사분면은 우리가 예각이니까 값을 구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이 얼마냐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1사분면 예각의 값이 얼마지? 3분의 1파이죠? 맞죠? 얘가 3분의 1파이예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 이게 문제거든? 오케이? 자, 책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얘네가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함수는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얘네가 이 4분면의 끝점 있죠? 요점 2파이나 파이나 2분의 1파이나 2분의 3파이 요 점 요 4개 있죠? 여기 4개에서 뭔가 대칭이 이루어져. 뭔가 대칭이 이루어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파이에서 얘네가 어떻게 생기냐면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점대칭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지? 점대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파이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선대칭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또다시 뭐가 만들어져요? 점대칭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점대칭과 선대칭이 계속 교대로 나타나. 코사인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사인도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똑같이 점대칭과 선대칭이 계속 교대로 나타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제? 그러면 얘네 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대칭을 이용을 하잖아. 이 말이야. 대칭을 이용을 하면 파이를 기준으로 얘네가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 그제?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 물론 y좌표 값이 2분의 1로 동일하기 때문에 3대칭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값이면은 점대칭을 이용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네가 3분의 1파이니까 얘는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3분의 1파이와 베타를 둘이 더하면 뭐가 되냐면 아니지. 얘네의 중점이 얼마지? 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1파이 플러스 베타가 얘네 둘이 더하면 얘네 쭉 확장을 해서 얘네 둘이 더한 것과 같더라. 오케이? 네, 그거보다는 중점의 위치가 어디냐가 좀 더 편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점의 위치가 어디다? 파이다. 따라서 3분의 1파이 플러스 베타가 2파이가 되시고 베타는 어떻게 되냐면 2파이에서 3분의 1파이가 뺀 값이 되겠다. 요게 이제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근데 몇몇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갈 거야.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값이 여기 첫 번째 1, 4분면 우리가 예각만 구할 수 있잖아. 일단 그지? 뭐 둔각이라든지 아니면은 3, 4분면과 4, 4분면의 각은 우리가 각을 변환을 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각만 먼저 구합니다. 그럼 얘가 3분의 1파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잘 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3분의 1파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2파이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겠다? 3분의 1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2파이에서 3분의 1파이를 빼서 3분의 5파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은 거를 구하려면 이 방정식을 먼저 기본적으로 푸신 다음에 이 2분의 1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의 x좌표들 그걸 근으로 쓰면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요거의 해는 x가 3분의 1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완벽하게 풀 수 있다. 요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면 코사인은 알겠고 탄젠트 한번 볼까? 탄젠트 파이가 탄젠트 x가 얼마나 하지? 루트 3으로 해볼까요? 루트 3으로 해볼까요? 루트 3이야. 또는 탄젠트 x가 루트 3보다 작다로 한번 해볼게요. 둘 다 비슷한 형태겠죠? 네. 자, 그래서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립니다. 주기 하나만 먼저 그릴 거야. 주기 하나만 그릴 거야. 아, 잠깐만, 선생님. 미안. 이거 빼먹었네. 다시 탄젠트는 잠깐 잊을게요. 아직 이게 안 끝나서. 그러면 x의 범위가 만약에 0에서부터 2파이로만 주어진다면 지금 이게 맞아. 오케이? 또는 그러면 만약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파이부터 4파이까지 주기를 몇 번? 주기가 몇 번? 3번이잖아. 이 3번에 대해서 값을 구해라. 이거거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파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고. 그지? 주기 아니네? 여기까지구나. 코사인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고. 4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구하는 건데 그럼 근이 어떻게 되겠다? 좀 더 확장하면 되지. 얘네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확장을 해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보시면 얘 값이랑 또 얘 값이랑 이 세 개가 어떻게 되냐면 주기 2파이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요 주기가 가장 중요한 거야. 오케이? 여기 값으로 확장이 되면 x가 3분의 1파이도 있고 3분의 5파이도 있지만 여기다 플러스 2파이 한 것도 해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파이를 한 거
이것도 해가 된다. 오케이?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5파이 여기 있는데 주기가 2파이만큼 줄은 거 마이너스 2파이와 그 다음에 주기가 다음 주기는 여기인데 어이씨 뭐야 없네? 요거지. 여기서 요렇게지. 이게 3분의 5파이였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2파이 더한 거 플러스 2파이 더한 거 그게 얘네 해가 됩니다. 주기라는 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 값을 쭈루루룩 적어 놓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x에 만약에 범위가 안 나와 있다면 x의 범위가 실수 전체로 나와 있다면 3분의 1파이와 3분의 5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n파이를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얘네의 삼각함수 그래프를 값을 구할 수 있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심플하죠? 어렵긴 하지만 못할 건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탄젠트로 가볼게. 탄젠트 x가 루트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부등식은 탄젠트 x가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탄젠트 x 그래프를 우리가 주기가 계속 반복되면 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주기 하나만 딱 쓰는 거야.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야? 파이지. 그래서 파이 딱 한 번만 이렇게 그래프를 싹 그려주시고 이게 뭐죠? 얘가 점근선이에요. 오케이? 얘가 점근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루트 3을 딱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면 주기 하나에 루트 3이 되는 얘네 값이 딱 하나밖에 없네. 누구? 탄젠트가 루트 3인 게 뭐? 얘가 3분의 1파이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 주어진 범위가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딱 주어졌다면 주기 딱 한 번만 주어졌다면 요게 값이 맞겠지. 근데 x가 실수 전체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주기만큼 n파이를 해주면 된다. 주기 곱하기 n 해서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된다. 오케이? 이해되시지? 그러면 탄젠트 x가 루트 3보다 작아. 언제? 탄젠트 x가 0에서부터 얼마? 3분의 1파이보다 작겠죠? 그죠? 3분의 1파이보다 작아. 그럼 지금 얘네 값을 구한 거야. 그런데 요거는 왜 표시 안 해주나요? 요것도 해줘야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2분의 1파이보다 어떻고? 크기만 해? 크거나 같고. 오케이? 어떻게 돼?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전체가 다 그러니까. 오케이? 요것도 해줘야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네가 다음 주기가 된다면 어떻게 돼?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거 주기를 한 번 더 해주면 되잖아. 그럼 주기를 한 번 더 해주면 얘가 요렇게랑 여긴 비워야 되지. 여긴 비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일 때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파이보다는 작은데 얘 포함 안 해야 되니까 작은데 여기 2분의 1파일 넘어가면 계속 연속이잖아. 연속 알죠? 우린 다 연속 알죠? 그래서 x가 2분의 1파이부터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얘가 뭔데? 얘가 3분의 1파인데 다음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4파이까지. 이거보단 작고 다음 요 정근선이 뭐죠? 2분의 1파이에서 파이만큼 더한 거죠. 2분의 1파이에서 파이만큼 더한 거니까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지? 요렇게 갖고 여기까지 해당하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조금씩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문제 풀자는 거. 다 이해했어. 사인 안 해봐도 되겠지? 사인 90. 자, 삼각함수의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부등식인데, 알겠죠? 결국엔 또 치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환. 아시겠죠? 치환을 해야 돼요. 개 좋아하죠? 치환. 어딨냐? 여기. 필수 15번. 네, 1번. 2 사인 x는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그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범위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범위가 안 주어지고 실수 전체면 우리 다 해봐야 돼. 오케이? 다 해봐야 돼. 그러면 sin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sin 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는 지금 주어진 범위에서 2파이는 제외로 그지? 0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문제상에서는 얘가 뭐 크게 의미는 없다만 해주시긴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겠죠. 그지? 아니 봐 얘네 뭐 다 적고 있는데 왜 책을 보고 있어? 맞죠? 그러면 지금 얘부터 값을 구해야 돼. 오케이? 얘를 나중엔 구하겠지만 알파 얘는 베타라고 할게. 그럼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거의 중점은 누구? 얘를 기준으로 선대칭이잖아요. 그럼 얘가 누구야? 여기까지가 2파인데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1파이고 얘는 2분의 3파이죠. 얘는 2분의 3파입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3파이가 된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그러면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여기 몇 사분면? 3, 4분면의 각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4분면을 그려서 오케이? 4분면을 그려서 원을 하나 그리고 얘 sin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을 찾는 방법도 있어. 찾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sin x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지금 얘가 3, 4분면이잖아. 3, 4분면이잖아. 그러면 3, 4분면 하나 그렸는데 얘는 r분의 y잖아요.
그럼 요거 반지름의 길이가 2구나.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요거 y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네 길이가 얼마냐면 1이니까 얘는 우리가 60분법으로 하면 60도고 호도법으로 하면 얘가 3분의 1파입니다. 그제? 그제? 그럼 3분의 1파이니까 이 새끼가 그러면은 여기가 파이고 3분의 1파이 더 갔으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네? 그제? 그럼 얘는 어떻게 요 베타는 어떻게 돼요? 얘는 4, 4분면이잖아요. 4, 4분면의 반지름이 2짜리고 y좌표가 루트 3 이렇게 되는 요 점을 찾는 거야. 그제? 그러면 얘가 3분의 1파이니까 2파이에서 3분의 2만큼 더해서 얘가 얼마가 되겠다? 3분의 5파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둘이 합하면 얼마가 돼요? 3파이가 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오케이? 두 번째 똑같이 그릴게요. 사인 그래프든 코사인 그래프든 승훈아 사인 그래프든 코사인 그래프든 얘네는 점대칭과 선대칭 얘네들이 교대로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제?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요 점 봐봐. 오케이?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점대칭을 할 거야. 점대칭을 하면 y좌표가 바뀌어버려. 2분의 루트 3으로. 오케이? 그럼 얘 점이 있죠. 그제? 얘 점이 있는데 요거가 어떻게 돼? 얘랑 선대칭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가 sin x가 일단 2분의 루트 3인 값을 먼저 찾는 거야. 얼마? sin x가 2분의 루트 3이면 x가 3분의 1파이죠. 그죠? 그러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잠깐만 다시 그릴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쭉 가자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얘가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야. 그지? 그래서 처음에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얼마지? 3분의 1파이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죠? 얘에 대해서 축으로 대칭이잖아. 선대칭이잖아요. 그럼 얘 값이 얼마가 되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파이가 돼야 되지. 얘네 둘이 더하면 중점이 2분의 1파이니까 그제? 중점이 2분의 1파이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파이가 돼야 돼. 그래서 얘가 3분의 2파이가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은 얘랑 선대칭이잖아요. 그제? 선대칭이야. 그럼 얘랑 둘이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때 파이가 돼야 돼. 평균이. 그럼 얘랑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2파이가 돼야 되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2파이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4파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3분의 4파이가 된 상황에서 지금 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네 둘이 더하면 평균이 2분의 3파이가 돼야 돼. 그제?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3파이가 돼야 되죠. 그럼 얘네 둘이가 어떻게 돼? 얘가 3분의 5파이가 돼야지 둘이 더해서 3파이가 되겠지?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요렇게 할 거야. 뭐야? 첫 번째 얘네 2분의 루트 3을 구합니다. sin x가 2분의 루트 3인 예각의 값을 구해요. 부호 상관없이. 그랬을 때 요거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3분의 1파이야. 얘네 길이가 3분의 1파이야. 그러면 축 파이를 기준으로 얘네는 3분의 1파이만큼 왼쪽으로 가 있는 애니까 3분의 2파이. 얘는 3분의 1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는 애니까 3분의 4파이. 얘는 2파이를 기준으로 3분의 1파이만큼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가장 센스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뭐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그냥 바로 보자마자 값이 나오겠지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됐어? 이제 문제 하나 푸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케이? 네, 되게 오래 많이 걸려요. 실제 시험에서도. 자, 본인에게 맞는 방법 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쌤이 마지막에 해준 방법이 제일 쉬워 보이지. 좀 센스 있게 하셔야 돼 대신. 오케이? 이경아 여기 뭔가 강의실이 좀 바뀐 것 같지 않냐? 맨날 바뀌지. 나는 되게 예민해서 항상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쪽에 앉아있는 애들은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 그래서 다 이쪽으로 모아서 아, 알겠지?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내가 계속 막 이렇게 뒤로 쳐다봐. 아, 뭐가? 뭐 풀어줘.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 지금 시트지 다시 바꿨죠. 싹 다 바꿨어. 나 이제 업자야 이제. 프로야. 그냥 혼자서 쫙 하면 깔끔하게. 저기 3번 강의실 가봤니? 영어과 3번 강의실 저쪽에 안 가봤어? 거기 여기 한 3.5m 되는 거 이거보다 훨씬 더 긴 거였거든? 업자야 업자. 다음 2번. 승훈아 정신 차려. 2 코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루트 3인데 얘네가 요게 됩니다.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봅시다. 얘는 딴 건 모르더라도 앞에 있는 숫자 x 앞에 있는 개수는 잘 봐야 돼. 얘가 뭐랑 관련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주기랑 관련이 돼 있죠. 자, 2x의 주기는 2파입니다. 따라서 x 자체의 주기는 파이가 돼요. 아하, 그래서 주기 한 번 나온 거구나. 오케이? 주기 한 번 나온 거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다항함수가 있고 얘는 다항함수고 얘네는 삼각함수잖아. 그러면 다항함수라는 요소랑 삼각함수라는 요소가 둘이 합성이 된 거지. 이걸 뭘로 봐야 된다? 합성함수로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합성함수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다? 치환이죠. 오케이? 그리고 치환을 하면 뭘 해야 된다? 일단 범위부터 선점을 해야 된다. 이게 계속 쌤이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얘를 t로 치환을 하자. 그럼 t는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는데 그제? 그러면 t의 범위는 뭐를 봐야 되냐면 x의 범위를 봐야 되죠. 그죠? 맞죠? t의 범위를 나타내려면 요거 x 범위가 얘네를 결정해 줄 거잖아. 그제? 그러면 2x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어떻게 돼?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7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원래 중등부 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더 복잡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x에다 0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3분의 파이니까 여기다 적어주고 x에다 파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다 바로 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게 그거잖아. 이게 2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요거잖아. 1차 함수잖아. 근데 얘네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를 구하래. 그럼 얘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파이부터 파이 대입한 3분의 7파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t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식이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1차식일 경우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t죠. 얘가 t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코사인 t가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 t가 얼마? 2분의 루트 3이지. 물론 t의 범위는 3분의 8부터 3분의 7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예요? 범위가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다른 범위입니다. 범위가. 그래서 얘네를 조금만 더 그려줘야 돼요. 얘가 2파이, 3분의 7파이는 어딨어? 일단 얘가 3파이죠. 그죠? 근데 얘가 3파이보다는 안 되지. 그럼 꼭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일단 3분의 7파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오케이?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을 계산을 합니다. 2분의 루트 3.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요 점이야. 범위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범위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코사인이 2분의 3인 게 얼마야? 3분의 1파이야? 6분의 1파이지? 얘가 6분의 1파이거든? 근데 3분의 1파이는 그거보다 크잖아. 그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2파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왜냐면 얘네 3분의 1파이가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쌤 이건 그럼 의미가 없나요? 아니요. 우리 센스 있게 얘가 길이가 얼마다? 6분의 1파이라는 걸 알아채야 됩니다. 그러면 2파이를 기준으로 요거 길이가 얼마다? 6분의 1파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2파이에서 6분의 1파이를 빼주면 돼요. 오케이? 얘는 어떻게 돼? 2파이에서 6분의 1파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야? 근이 이거 두 개밖에 없나? 두 개밖에 없네. 그래서 6분의 11파이와 누구? 6분의 13파이가 t의 값이 돼요. t의 값이 됩니다. 지금 우리 t에 대한 그래프야. 코사인 t 그래프잖아. 그럼 다시 앞으로 가. 다시 앞으로 가. t가 뭐라고? 6분의 11파이야. 맞지? 맞죠? 오케이? 그러면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얼마라고? 6분의 11파이? 또는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5파이가 되는 거를 x를 구해주시면 돼. 13파이예요.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x가 얼마야? 얘 6분의 2파이니까 6분의 2파이 빼면 얼마야? 6분의 9파이? 2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겠네? 맞니? 2분의 3 맞네? 맞죠? 얘는 어떻게 돼? x가 6분의 10이야. 6분의 2 빼면 6분의 11? 계산 좀 해봐. 6분의 11? 6분의 11 나누기 2하면 얼마야? 12분의 11파이.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와 필수 16번? 이건 또 뭐야? 2차식 보기라고?
x가 0부터 2파이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특히나 범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는 1 이렇게 돼 있네. 그제? 근데 사인이랑 코사인이 두 개 다 있어.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죠. 그제?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이상, 아니, 뭐 고등학교 3학년과도 똑같은데 사인이랑 코사인이 두 개 있으면 해결을 못해. 둘 다 있으면 못해. 그래서 뭔가 하나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야?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얼마다? 1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분간 뭔가 제곱이 나와 있으면 코사인의 제곱이든 사인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니 안 써도 돼. 다 적혀있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요거는 1이 되면서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요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아니, 마이너스 2항에서 플러스 1로 하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실 거고, 그제? 1 마이너스 1인가? 아, 얘가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사인 x가 얼마? 1이거나 또는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요걸 해결을 하셔야 돼. 그러면 또 뭘 해야 된다? 사인 x의 범위를 봐야지. 주기 한 번만 하면 되고 사인 x를 또 그려야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좀 경험이 많이 쌓이면 결론적으로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돼. 알겠지? 자, 사인 x가 1이야. 그럼 요거밖에 없잖아. 오케이? 얼마? x는 2분의 1파이다. 오케이? 근데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찾아.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두 개겠네? 값이 두 개 나와요. 오케이? 그럼 센스 있게 갑시다. 2분의 1을 찾아. 얼마야 얘가? sin x가 2분의 1이 얼마야? 어, 6분의 1파이죠. 6분의 1파이야. 그럼 6분의 1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6분의 1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6분의 1파이만큼 가야지 얘 값이 나오겠고,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1파이 왼쪽으로 가야지 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제? 점대칭과 선대칭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지금 이런 거니까, 알겠죠? 충분히 연습하시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점 값이 어떻게 되냐면 6분의 7파이가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된다? 6분의 11파이가 되겠네요. 그제? 맞지? 그래서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가 해가 된다. 이렇게 된다. 우진아 한 칸 옆으로 가자. 아니야, 괜찮아. 민성이 잘 봐. 됐어요? 그 민성이 잘 보이고 민성이 좀
아, 딱 이 구조가 제일 좋네요. 아무래도. 삐졌어? 삐졌는데? 혹시 뭐 결석이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혹시? 결석할 일정 있어요? 없어요? 지워도 됩니까? 지워도 돼요? 그 혹시 만약에 주말 일정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그러시면 반 변경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죠? 우리 토, 일요일 수업을 변경을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 화요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곧 있으면 쌤이 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또 반을 맞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반 변경이 안 될 것 같아요. 학원이 우리 학원의 문제점은 학생 수가 많아지면 선생님 수업이 갑자기 딱 생겨. 그래서 쌤이 빈 수업이 없어. 그래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변동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본인 일정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시면 다른 반 우리 앞뒤로 A반 우리가 B반이잖아. A반이랑 C반이 있거든. 걔네들 일정에 맞춰주면 되니까 그거랑 하면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아, 필수 17번 하면 됩니까? 네, 17번. 이제 또 부등식이네. 니네 단 되게 좋아해야 돼. 단은 그냥 무조건 니네가 나는 단을 굉장히 좋아해. 단이 나오면 뭐냐면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원천 차단해 주는 거야. 오케이? 앞으로 값이 막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오케이? 근데 이 단이라는 얘기 때문에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또는 어떤 뭐 알파가 뭐 베타보다 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결론적으로 값을 하나 선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은 항상 찾으셔야 돼요. 니네가 중학교 때부터 나왔어서 봐야 되는 건 알겠지만 지금부터는 사랑해야 돼. 거의. 오케이? 지금부터 너무 고마워. 값이 졸라 많은데 값이 졸라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원천 차단해 주는구나. 이거야. 너 풀고 있었니? 자, 내가 초반 수업을 잘해가지고 이게 이제 풀리는 거지. 사인 x-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그래프를 이동시킬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인 그래프를 이동시킨 애들 있거든. 이거 사인 x-3분의 파이 나와가지고 이거 사인 x를 어떻게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는 애들 있어. 그래서 푸는 애들 있거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뭘 하면 되냐면 치환을 하면 됩니다. 치환을 하는 순간 뭘 해야 돼요? 범위를 나타내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sin t를 구하는 거야. sin t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치환을 빼먹으면 안 돼. 그러면 sin 그래프를 그려. 근데 범위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죠?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그려. 꼭 굳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 그릴 필요 없어. 나중에 걸리면 뭐 보면 되는 거 아니면 그럼 되고. 그제? 오케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제 요거만 따로 표시를 해줄게. 오케이? 그런 다음에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럼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 신경 쓸 것도 없었네. 그지? 양쪽에 뭐 어느 정도로 더 가야 되는지 어디까지인지 막 이런 게
걸리면 하면 돼. 꼭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2분의 루트 3보다 크게 만드는 x의 좌표들 요거들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요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얘네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우극한이나 좌극한 값만 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네 처음 사인이 지금 사인 t 그래프입니다.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게 3분의 1파인가? 3분의 1파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요거 길이가 3분의 1파이니까 요거 길이도 3분의 1파이지. 그래서 얘가 3분의 2파이예요. 따라서 t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t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t는 뭐냐면 x-3분의 파인데 얘가 얼마라고? 3분의 1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라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치환하면 다 끝나는 거야. 치환을 했다가 다시 x의 값을 구한다. 오케이? t로 치환을 했다가 그래프를 그려서 심플하게 얘네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x의 값을 구한다. 이렇게만 가시면 됩니다. 다음 2번도 똑같은 문제.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두 개 녹화하기도 잘했네.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어요. 모르겠다. 얘는 녹화가 되고 있고 얘가 지금 녹화가 떠져 있어요. 마이크는 잘 되고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 다음 잘 되겠지. 뭐 안 되면 어떡해. 탄젠트 x 플러스 3분의 파이 얘가 1보다 작아요. 그죠?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저기요? 치환해야 되죠.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범위를 한다. 어떻게 돼?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파이보다는 작아야 돼.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몇 개를 그려본다? 두 개를 그려보는 거야. 정확하게 내가 여기까지가 파이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두 개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맞죠? 이게 지금 우리가 탄젠트 t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t 그래프야.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작대. 1보다 작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랑 얘네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범위를 잘 봐야 되겠네. 범위를 잘 봐야 돼요. 먼저 탄젠트 t가 1이 되는 값이 제일 처음이 얼마? 얘가 2분의 1파인데 얘가 4분의 1파일 거 아니야.
탄젠트 4분의 1파이가 1이잖아. 그지? 그럼 3분의 1파이는 그거보다 커요, 작아요? 크잖아. 그럼 3분의 1파이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그림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럼 여기서부터는 없네?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걸려야 되잖아. 없어. 그럼 여긴 버리면 돼. 버려. 그러면 어디서부터? t가 2분의 1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같고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인데 3분의 4파이는 아까 3분의 1파이 여기 있었잖아요. 3분의 1파이 여기 있었잖아. 그럼 얘랑 값이 똑같은 여기서 3분의 4파일 거야. 그제? 3분의 4파일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야 되니까 지금 결국에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4분의 1파이에서 파이만큼 간 거니까 4분의 5파이. 요렇게. 됐죠? 그러면 t의 범위는 t가 x 플러스 3분의 파이였으니까 2분의 1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지? 이거 빼야 되네. 요거는 하면 안 되네. 4분의 5파이보다 작아. 그죠? 그럼 x는 2분의 1파이에서 3분의 1파이 빼면 얼마? 6분의 1파이죠? 6분의 1파이 보단 크거나 같고 4분의 5파이에서 3분의 4파이 빼면 얼마? 12분의 15에서 4 빼니까 11파이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이게 끝난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잠깐만. 그러면 미쳤네. 내가 왜 저러냐. 이거 2분의 1 파이 빼야 되지. 돌아야 돼. 왜냐면 얘네가 정의역이 없으니까. 선생님 미쳤나. 오랜만에 보니까 미쳤나. t가 2분의 1 파이가 되면 안 돼. 점근선의 의미는 정의역이잖아. 점근선의 의미는 정의역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파이가 되면 안 돼요. 점근선이 되면 안 돼. 그제? 미안. 진짜 쌤도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깜빡했어. 그래서 t가 2분의 1파이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t가 2분의 1파이보다 커. 그냥. 오케이? 점근선의 의미는 얘 값을 포함하면 안 된다. 정의역이란 발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가야 돼. 알겠죠? 미안합니다. 쌤 좀 나도 오랜만에 보니까 착각했어. 됐나? 그러면? 여기까지 됐네요. 점점 어려워지죠? 삼각함수가 포함된 무슨 2차식의 꼴 되어 있죠? 한숨 쉬지 마. 그래서 됐어요? 네. 잠깐만. 얘 저번에 꺼져 있어. 잠깐만 3분만 시간 주고. 왜? 3분만 시간 주고. 여러분도 잠깐 3분만 쉬고 있어. 화면이 안 나오고 알아채질 못하네.
다음은 이제 몇 번? 필수 18번 볼게요. 이거 되게 없지. 아씨 불안해. 18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 이게 0보다 작대. 그제? 근데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습니다. 범위가 주어지면 땡큐. 오케이? 땡큐. 근데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결국엔 주기 한 번만 쓰면 된다는 얘긴데 그럼 주기 한 번이구나. 그지? 근데 코사인이랑 사인이 지금 같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아? 그러면 2 사인 제곱 x 플러스 3 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네.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1, 2 마이너스 1 딱 해주시면 되네. 맞니? 그러면 sin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 sin x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단데 그러면 sin x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죠? sin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sin x 자체가 범위가 어떻게 돼?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제? 그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만 해주면 돼? sin x가 2분의 1보다 크다만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sin x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sin x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요 새끼가 얘가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제일 처음에 2분의 1이 되는 게 6분의 1파이고 그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센스 있는 친구들은 요거 길이만 볼 겁니다. 알겠죠? 파이를 기준으로 저 길이만큼 이렇게 나와 있는 애잖아.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면 6분의 5파이가 될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거보다 크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만 보면 되고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6분의 1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2번 이거 지울게. 이번을 보면 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코사인이잖아. 이것도 코사인 x고 앞에 주기를 뭔가 결정해 주는 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주기의 절반만 하면 되네. 오케이? 주기의 절반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나와 있으니까 땡큐네. 코사인만 나와 있으니까 땡큐예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x-2분의 파이 요 새끼 때문에 안 돼. 그제? 맞죠?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2분의 파이가 관여하면 뭐가 된다고? 사인이 되잖아.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은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꾸죠. 근데 그 와중에 사인 x가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부호만 결정해주면 되잖아. 그제? 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줬죠? 부호만 결정해줘라. 근데 어차피 제곱이야.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 아무것도 없지. 그제? 딱 보자마자 뭘로 바꿔준다? 사인 제곱 x로 바꿔.
이 과정 다 이해되죠? 2분의 파이 때문에 이거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사인 x 근데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고민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곱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인 제곱 x로 그냥 바꿔줘요. 근데 사인 제곱 x랑 코사인 x 중에 같이 있으면 못하지. 그래서 뭐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준다. 그러면 2 마이너스 2 없어지네. 그지? 뭐 아무튼 2 마이너스 2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코사인 x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얘가 0보다 큰데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 코사인 x 마이너스 1과 코사인 x로 얘네가 인수분해가 되고 코사인 x는 어떻게 된다?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그럼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죠. 여기까지는 뭐 때문에? 주기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0보다는 큰데 0은 얘고 2분의 1은 요렇게인데 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만 딱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얼마야? 2분의 1 파이지. 그제? 그리고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건 누구? 3분의 1 파이죠. 따라서 x는 3분의 1 파이보다 크고 2분의 1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상이 됐어? 네. 활용은 안 할게요. 활용은 안 할게요. 활용해? 활용해. 해수 19번에 1번, 2번. 뭐라고 되겠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는 0이 허근 가져야 된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지. 그지? 따라서 2 코사인 세타가 어때야 돼? 1보다 커야 돼. 그죠? 그럼 세타의 범위 구하는 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만 하면 되고 세타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만 나왔지.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이렇게 한 번만 딱 반절만 딱 그려주면 되는 상태에서 2분의 1보다 크대요. 그럼 2분의 1보다 크면 얘네가 이렇게 될 건데 0 포함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가장 첫 번째 값이 얼마? 6분의 1 파이죠. 3분의 1 파이인가? 3분의 1 파이네. 그지? 그래서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거나 하고 3분의 1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2번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루트 2x제곱 플러스 4x 사인 세타 마이너스 3 루트 2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세타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그제?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얘네가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때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바로 판별식 할게요. 16 사인 제곱 세타 그제? 16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2 곱하기 24네? 24 코사인 세타 얘네가 0보다 작아야 되죠?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이 있으니까 사인을 뭘로 바꾼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제?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로 되시고 1, 2,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맞니?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보다 크거나 또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단데 그제? 맞지? 왜? 잘못했어. 잘못했어. 여기까지 뭐 실수한 거 있어? 맞네. 요렇게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2보다 큰 거는 없죠. 그제? 없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만 마지막으로 값 구하면 끝납니다. 이것도 범위가 나와있네. 범위가 얼마야? 0부터 2파이? 이건 그냥 주기 하나란 얘기죠.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 값이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구하라는 얘기지. 그제? 일단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게 얼마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게 얼마지? 3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요거 길이가 얼마다? 3분의 파이지. 그제? 그러면 센스 있는 친구들은 여기 파이를 기준으로 여기가 3분의 파이만큼 왼쪽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 가면 되니까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3분의 4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시고 끝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네. 그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 오늘 할 건 이제 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삼각함수 활용합니다. 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요 두 개만 알면 되거든? 오케이? 식도 두 개밖에 없어 그냥 식도 두 개밖에 없고 그냥 그것만 하면 돼. 근데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니네 몫이야. 알겠지? 뭐 방법도 없어. 뭐 그냥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찾아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ABC에서 이 원을 하나 그려요. 이런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지. 외접원을 하나 그립니다. 외접원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요? 그렇지. 누구한테 배웠어? 외심이에요. 그러면 외심의 작도 방법이 뭐지? 외심의 작도 방법이 뭐지? 외심은 두 개를 알아야 되잖아. 최소. 뭐야? 외심하면 해야 되는 거 두 개가 있어. 이거는 지금 요 뒤에 내용이랑은 상관이 없어. 근데 니네가 기억하고 있나 하고 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걸 모르니까 니네가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개발해 먹은 거야.
어. 외심 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외심에 대해서 딱 외심하면 딱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야?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어때? 반지름으로서 동일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말하면 되지. 그지? 다음에 두 번째로 뭐야? 작도 방법. 작도 방법이 뭐야? 얘 어떻게 그릴 건데 이거? 오케이? 작도가 뭔데? 뭐 필요한 거야? 작도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컴퍼스랑 눈금 없는 자잖아. 컴퍼스로 니네 외심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컴퍼스랑 눈금 없는 자, 눈금 없는 자 니네 샤프심 쓰면 되는 거고. 삼각형 딱 나왔을 때 니네 컴퍼스 딱 하나만 있으면 니네 외심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못 찾아내. 니네는. 오케이? 오케이? 왠 줄 알아? 이 방법을 모르니까 외심 작도 방법이 뭐야? 각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각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쌤, 각 변의 수직이 등분선 자체를 제가 작도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새 교육과정이 이게 빠져가지고 니네 옛날에 작도 학교에서 막 옛날에 컴퍼스 들고 막 뭐 했었잖아. 삼각형까지만 그렸지. 평행선까지만 그렸잖아. 근데 쌤이 어렸을 땐 뭘 했냐면 수직이 등분선도 했거든? 수직이 등분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작도를 안 하니까 애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다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 원을 그려. 아이씨, 원을 그려. 오케이? 얘랑 크기가 똑같은 원을 또 그려. 오케이? 그럼 교점이 두 개 나오지. 그걸 이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점에서 여기 반지름까지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할게. 이등변 삼각형이지. 오케이? 근데 더 가볼까? 얘가 R이고 얘가 R이니까 얘는 무슨 사각형? 마름모지. 마름모가 대각선이 어때요? 수직하고 서로 이등분하잖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뭐만 하면 돼? 요만큼만 원 다 그릴 필요 없고 요만큼만 그리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외심을 작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 자, 그러면 이제 그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외심입니다. 외심. 외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은데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얘를 R이라고 할게요. R. 라지 R. 오케이?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라는 공식 외우라고 했죠? 외우라고 했죠? 오케이? 그냥 그대로 그거야. 이게 끝이야. 오케이? 근데 증명은 해줘야 되지. 증명은 해줘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잘 봐. 증명이야. 원이 있어. 얘 사인 법칙 증명하는데 원이 안 나오면 이제 끝이에요. 그냥 사인 법칙 무조건 원이 나와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변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대변을 A라고 하죠. 대변을 A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점 A를 이동을 시켜볼게. 뭘 한다고? 이동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이동을 시킬 거야. 원주를 따라서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럼 얘 점의 좌표는 A 다시라고 할게요. 이 점은 A 다시라고 할게요. 이 꼭지점을. 오케이? 여기까지. 승훈아, 승훈아. 아니 뭐 했길래 이렇게 졸려? 오케이? 그러면 여기 sin A 값이랑 sin A 다시 값이랑 어때요? 같겠죠?
같을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면 A랑 A 다시는 어때? 각의 크기 같잖아. 왜? 원주각이니까. 맞아? 그러면 얘가 요렇게 가도 어때? A 다시 다시라고 해볼까? 이것도 어때요? 요것도 각이 같죠? 그러면 계속 얘네들 원주각이 이렇게 되든 요렇게 되든 이 새끼가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와중에 좀 특별한 새끼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야. 누구냐면 얘가 수직인 애로 구할 거야. 오케이? 수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얘는 A 뭐 별표라고 하죠. 이렇게 돼. 그럼 얘네 길이가 얼마야? 2R이지. 맞아요? 그럼 sin A 별표는 2R분의 A가 되는 게 맞아요? 맞지? sin 저기 맞잖아. 그러면 2R은 sin A 별표분의 A랑 같죠? 그죠? 근데 그게 sin A 별표도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다 각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얘랑 어때? 같지? 그럼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sin B 분의 B sin C 분의 C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다. 오케이? 증명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그러면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모두 같은데 지금 이거 2R이라고 안 하고 뭐 K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sin A는 아니 그냥 2R이라고 하자. 뭔 차이가 있네. 2R인데 2R분의 A이고 sin B는 2R분의 B고 sin C는 2R분의 C잖아. 그러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가 되잖아. 그죠? 그럼 얘네 A 대 B 대 C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각의 크기가 커지면 예각일 때 전부 다 예각일 때 사인 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변의 길이가 커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예각삼각형일 때는 근데 얘가 벗어나서도 사실 뭐야? 대변의 길이가 곧 각의 크기랑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알겠죠? 오케이? 그럼 생각해. 아무거나 그려봐. 이거 생각해봐. 얘가 제일 길지. 이 새끼가 각이 제일 크네.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지. 얘가 제일 짧네. 얘가 두 번째로 얘가 이렇게 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의 크기랑 연관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코사인 법칙 한번 해볼까? 코사인 법칙 증명.
아 잠깐만, 니네 사인 법칙 밑에 보면 사인 법칙 변형 있지. 어? 그거 외우는 멍청한 놈들이 있는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니네가 그거 보고 아 필요하면 바꾸면 되니까. 아 물론 외우면은 즉각적으로 뭔가를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아니 씨 사인 법칙 하나도 외우기 버거한 놈들이 그것까지 외우라고 하면 애들 외우겠어? 안 해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사인 법칙 하나만 딱 제대로 알고 계시고 나머지 문제마다 이걸 변형을 해가지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만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도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대변의 길이 B랑 사인의 비리, 각의 사인 값이랑 크기는 비례한다. 오케이?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코사인 법칙 들어갈 건데, 코사인 법칙도 이제 증명 방법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 잘 봐요. 코사인 법칙 잘 봐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여기까지 피타고라스, 그제? 그 다음 마이너스 2BC, 여기까지는 뭐야? 곱셈 공식. 그 다음에 2BC에다 코사인 A를, 코사인 얘 대각 A를 곱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얘네 셋 다 이거 다 곱한 거야. 그럼 이 방법대로 해버리면, 이거 하나만 잘 외워두면, 야 B제곱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렇게 되는 거야.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곱셈, 이거의 변형이 또 있는데, 변형 외워야 되니? 이걸 변형한 건데 외울 필요가 없어. 이 도라 같은 것들이 이것도 제대로 못 외우면서 또 다른 것도 외우겠다고 막 하는데 필요 없어. 봐봐.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 아저씨! 그 니네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도 돼. 제발. 알겠지? 어? 일어서서 들어도 돼. 요걸 변형을 할게요. 아 이거 변형 할까 그냥? 2BC 코사인 A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럼 코사인 A가 어떻게 돼?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됩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 제대로 외워놨을 때 이렇게 변형하는 게 시간이 뭐 10분이 걸리니 뭐 100분이 걸리니 뭐 3분이 걸려? 2분 걸리겠어? 1분은 걸리겠어? 20초밖에 안 걸려. 아무리 많이 길어도. 그러니까 이걸 왜 따로 외우고 있는 거야? 멍청한데 이거랑 이거랑 둘이 헷갈려. 둘이 같이 외우고 나면 아우 쌤 이거 헷갈려고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뭐야? 이거 하나만 잘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잘 외워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즉각적으로 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얘를 구할 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각이 누가 주어졌는지가 중요해. 코사인 법칙이잖아. 각이 누가 주어졌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A가 요 각이 주어졌어. 오케이? 그러면 A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해주는 거야. 그지?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 A제곱 시작해. A제곱. 얘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얘네들을 곱한 다음에 코사인 A 곱한다. 오케이? 그럼 반대로 얘를 구해야 될 때도 그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고, 알겠지? 얘를 구한다 하더라도 각이 이 새끼가 주어졌으면 당연히 코사인 A 법칙은 얘로 써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각이 주인공이야. 오케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좀 해볼게. 아씨, 왜 딴소리만 계속하고 증명을 좀 빨리 해주지. 그지?
AC, B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오케이? 자, 얘를 주인공으로 할게요. 이번에 B로 합니다. B로 할게요. 잘라. 우리가 코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탄젠트든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직각삼각형으로 가야 돼. 맞지? 무조건 직각삼각형은 그래서 삼각표를 쓰지. 그지? 직각삼각형이야. 오케이? 자, 잠깐만 딴 얘기할게. 잠깐만 잘 들어봐. 니네 도형 있지. 도형의 가장 작은 요소가 뭐냐면,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야. 오케이? 직각삼각형이야. 그 다음에 그 직각삼각형 다음이 뭐냐면 삼각형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 뭐냐면 사각형이야. 맞지? 그 다음이 오각형이야. 그 다음이 육각형이고 칠각형이고 팔각형이겠지. 다시 다각형 중에서 생각해봐. 오각형 이후로는 우리 넓이 공식이든 뭐든 안 배웠어. 맞죠? 오각형은 넓이 공식 안 배웠어. 근데 언제 뭘 배웠어? 사각형의 넓이 공식만큼은 배웠어. 그지? 그것도 넓이 공식도 근데 다 배운 건 아니야. 어떤 특정 조건만 할 수 있어. 어떤 조건? 얘가 어떤 특정 형태의 도형일 때만 가능했어. 맞지? 어떤 도형이 있었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것만 넓이 공식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니네가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야. 아이씨, 이렇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구해? 못 구해. 근데 이런 거 도형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있어. 뭐야? 대각선이랑 그거 대각선 길이 나오고 대각선의 각 나왔을 때. 중3 때 배운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사각형은 이제 이제 끝나. 이제 니네 3학년 2학년 2학기 때 여러 가지 사각형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각형 얘기 쏙 들어갔지. 왜? 이제는 삼각형에만 집중해야 돼. 오케이? 그러고 나서 니네가 삼각형에 대한 막 사인 코사인 했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도형이 막 있는데 잘라야 돼. 뭘로? 삼각형으로. 오각형, 삼각형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얘네 넓이 구하고 얘네 넓이 구하고 얘네 넓이 구하면 쟤네 넓이 전체 구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접근 자체가 뭐냐면 이제 오각형이라든지 육각형이라든지 매우 큰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오케이? 쪼개야 돼. 그러면 삼각형도 이제 좀 어렵잖아. 이렇게 남아버린 삼각형도 졸라 어렵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직각삼각형으로 만든다라는 이런 기본 그 태도로 가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만 주구장창 파는 거야 이제부터. 그럼 직각삼각형을 주구장창 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삼각비를 졸라 많이 배운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형의 가장 작은 요소가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뭔가 답이 안 보이면 승훈아 너 일어나. 저기 가서 일어나. 직각삼각형이 뭔가 니네가 서서 해. 책 안 들고 있어도 돼. 서서 딱 이렇게 있어. 뭔가 도형에 답이 안 보이면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뭔가 도형에 답이 안 보여.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뭔가 하면 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볼게요. 이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각은 여기야. 오케이? 각은 여기야. 두 번째, 요거기를 표시하고 요거기를 표시할 거거든. 이거는 좀 센스 있게 하는 건데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이 삼각비 나왔을 때 여기 이거랑 다른 거 할게요.
여기 있을 때 A는 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A는 얘가 각 A라고 하면 되지. C 사인 A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지? 기억나? 그래서 막 외우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니네가 이제는 이해가 될 거야. 요거랑 둘이 각 B를 대상으로 무슨 관계야? 코사인이지. 코사인 B야. 그럼 내가 코사인 B가 C분의 얘라는 건 알겠어.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잘 생각해봐.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얘네들은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유경아 그지? 근데 얘네가 결국에는 예각이기 때문에 예각이 아니어도 1은 못 넘어가. 1보다 작은 값이야.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C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해주는 게 맞겠어? 나눠주는 게 맞겠어? C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하면 숫자가 작아질 거고 1보다 작은 수니까 코사인 B를 나눠주면 1보다 작은 수니까 그 숫자가 커지겠지. 맞아? 그럼 얘는 곱해야 돼 나눠야 돼? 그게 센스인 거야. 그러니까 C 코사인 B야. 그럼 얘는 뭐겠어? B를 기준으로 C랑 사인이지. 사인도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은 숫자야. 그럼 곱해야 돼? 나눠야 돼? 크기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곱해야죠. 그러니까 C 사인 B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외울 필요 없잖아. 그냥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이 새끼가 1보다 작은데 곱해가지고 작아졌으면 곱해야지. 나누면 커지는데. 안 그래? 그럼 반대로 이거 아니야? 이 새끼가 A고 얘가 C고 얘가 B거든? 그럼 C는 어떻게 돼? A 코사인 B 분의 이렇게 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나눠야지 커지죠. 1보다 작은 수를 나누면 커지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작아지는 거지. 이해돼? 외울 필요 전혀 없죠?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딱 맞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뭐야? 얘가 A-C 코사인 B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만 봅니다.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뭐가 성립해? 피타고라스가 성립하지. 그래서 B제곱은 A-C 코사인 B 제곱 더하기 C 사인 B 요거의 제곱이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C제곱 사인 제곱 B 이렇게 되지. 근데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 합하면 얼마야? 1이지. 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A와 C, A-C로 되어 있는 완전 제곱식에다가 여기다 코사인 B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되더라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래서 쌤이 여기 곱셈공식이라고 얘기해줬잖아. 오케이? 여기 곱셈공식이라고 얘기해줬던 거 이해되죠? 됩니까?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 다 배웠어. 사인 법칙을 쓸 건지 코사인 법칙을 쓸 건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대각이랑 대변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대각이랑 대변 사이 관계 애들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걔네들. 그리고 왜 저번에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사인 법칙을 써라. 오케이? 근데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코사인 법칙을 써도 거의 무방하다. 오케이? 알겠죠?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야. 아씨 사인 법칙 했더니 안 돼. 그럼 코사인 법칙이지 뭐. 그냥 그걸로만 심플하게 가. 뭐 유형별로만 이때는 이걸 써야 되고 저때는 저걸 써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씨 뭐 사인 법칙 해봤어. 안 되네. 코사인 법칙 해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오케이? 알겠지? 물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다가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유형이 딱 써지면은 괜찮은데 딱 외워지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닌 이상 아이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뭐 그냥 해. 오케이? 그리고 웬만하면은 198쪽 봐봐. 198쪽에 필수 예제 1번처럼 삼각형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A는 10이고 저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삼각형 웬만하면 그려놓고 적어놔. 각 A가 몇 도가 되도록? 45도가 되도록 각 C가 60도가 되도록 한번 그려놔. 알겠죠? 오케이? 자, 코사인 법칙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인 법칙부터 1번 필수에서 1번 잠깼어? A가 10이고 각 A가 45도고 B는 얼마? 3분의 1파입니다. C네. 그러면 변 C의 값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 삼각형 그려도 되는데 이거는 그릴 것까지 없는데. 일단 그려. 얘 45도고 얘 60도야. 그럼 나머지 삼각이 얼마야? 75도지. 그럼 45도, 60도, 75도짜리 삼각형 니네 충분히 그리죠? 요렇게 잘못 그렸나? 몰라. 됐죠?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C고 얘가 B인데 얘가 C고 이 새끼가 A잖아. 이렇게 그리는 거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돼. 그냥 하라는 게 아니야. 의미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걸 연습을 해놔야 돼. 오케이? 그럼 사인 45도 분의 A가 사인 60도 분의 C가 되는 거는 그냥 원래 요거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계산하라고. 사인 45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죠? A는 얼마? 10인데 사인 60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야. 그게 C야. 그지? 오케이? 그럼 C는 얼마야? 여기다 이거 곱하면 되잖아. 맞죠? 그럼 얼마야? 5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연산이 빨라지면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고. 다음. 야, 2번은 그냥 센스 있게 생각해봐. B가 1이고 C가 루트 3인데 각 B가 30도래. 30도야? 1대2대 루트 3 아니야? 그럼 60도겠지. 아니야? 아니네.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야. 알겠지? 유경아 알겠지? 실망한 거야 혹시? 아니지? 쌤은 이렇게 다 이게 다 생각 있고 한 거야. 자, 보세요. B가 얼마? 1. C도 얼마? 루트 3. 각 B가 얼마? 30도네.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돼. A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죠? B가 30도를 먼저 한번 딱 해놓자. 그제? 얘가 B야. 근데 C는 얼마냐면 이 새끼를 C라고 할까? 얘를 루트 3이라고 할게. 얘가 C야.
그럼 여기가 점 A를 하면 되겠죠. B는 얼마냐면 길이가 1이거든.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봐. 길이가 B가 1이 되려면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1대 루트 3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지? 원래 1대 2가 돼야지 얘가 직각삼각형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될 텐데 아니네. 그지? 뭘 한 거냐면 얘가 1이던가 얘가 1이다.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가 변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니네가 이게 도형적으로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끝까지 해결이 안 돼. 이게 1, 이게 1.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야 된다.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되면은 졸라 쉽네. 얘가 2가 되겠네. 얘가 90도가 되겠지? 그래서 각 A가 얼마? 90도가 하나의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맞아요? 너 일부러 내가 아까 그냥 실수로 틀린 것 같아. 다 이걸 생각을 하고 지금 일부러 니네한테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그지? 그다음에 얘가 이게 오케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해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렇게 돼. 이 삼각형으로. 얘는 2가 아니죠. 얘가 1이고. 사인 법칙으로 해볼까요? 30도 대 얘가 요게 되고 그럼 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맞지? 근데 얘가 지금 잘 봐야 돼. 뭐야? 둔각이야. 둔각이란 거 알아보면 자 그러면 사인 30분의 1은 사인 C분의 얼마? 루트 3이고 그죠? 그러면 사인 C가 얼마? 사인 C가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죠? 2분의 루트 3이야. 오케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선생님 좀 빨리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면 C가 얼마가 되냐면 아까 전처럼 60도가 되거나 아니면 120도예요. 오케이? 그럼 60도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이거 하나 했거든? 그제? 그러니까 둔각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럼 120도면 이 새끼가 30도겠지. 그러니까 사인 A가 30도가 된다.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민성아? 됐어? 웬만하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둘 다 써보면 됩니다. 이거 코사인 법칙 써도 그 값이 나와. 오케이? 시간. 필수 이번 하기엔 좀 맞고. 니네 이거 하고 로그 함수만 하면 이제 대수는 끝나거든?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순서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했거든? 알죠? 수열 먼저 했고 그죠? 수열 먼저 했어. 수열이 기말고사 범위고 좀 니네가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앞당겨 주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한 다음에 쭉 계산한 다음에 지수 함수를 했다가 잠깐 로그 함수를 멈춰 세웠습니다. 왜냐면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로그 함수는 말짱 도는 무게예요. 알겠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둘이 같이 겹쳐서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들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둘이 그래프에 같이 그려져 있는 문제들이 나와. 그게 난이도가 높아. 모의고사 문제들의 거의 14번대 문제들이 가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익숙하게 하려면 지금 잠깐 로그 함수는 잠깐 속도를 위해서 좀 빼기도 한 거고 이제 로그 함수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들어왔는데 삼각함수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어렵지? 나랑 하니까 별로 안 어렵지? 어려워? 오케이? 삼각함수
거의 다 했고 활용만 이제 니네가 하면 돼. 오케이? 활용만 하면 돼. 활용은 이게 좀 하얀 거. 활용은 쌤이 유형별로 안 풀어줄게요. 그냥 니네가 푸세요. 저거 다 알려준 거야. 오케이? 라이트 쌤, 니네 라이트 쌤. 대순이, RPM이지. RPM 펴봐. RPM에 보면 문제도 쭉 있거든요. 이거 풀면 돼요. 별로 내용 별거 없어. 그냥 저거 공식만 2개 달달 외우고 있으면 다 끝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 나오는 거 쌤이 해줄게요. 그게 낫겠죠? 시간상.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로그 함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내일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로그 함수 할 거고, 지금 삼각 함수 부분을 숙제로 외우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셔도 돼. 뭐 주말 일정이 급한 사람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 함수 부분 숙제로 외우시고 다음 시간에는 로그 함수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딱 남은 게 뭐야? 로그 함수랑 삼각 함수 활용 문제 쌤이 오답해 주는 거. 그거만 하면 이제 대수 이게 끝나거든. 그러면은 다 한 거야. 내일 로그 함수 하면 이제 우리 수업이 다 끝난 거야. 대수는 쌤이 딱 그거를 생각을 했거든. 1월 달까지 딱 마무리하는 걸로. 근데 딱 조금 안 돼서. 그럼 이제 니네가 유형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또 오케이? 유형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혹시 학교에서 양지고가 지금 부교재를 2학년 때 쓸 거야? 가정고는 부교재 있어? 없지. 1학년 때 없었잖아. 없었지. 양지고만 항상 부교재를 썼어. 마더풍이라든지 자이스토리를.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양지고에서 나오는 그 부교재 리스트를 보고 우리가 그걸 부교재로 만들어서 할게요. 어차피 책은 다 똑같아. 풀어내는 건 똑같아. 그럼 그동안은 뭐 할 거냐면 쌤이 모의고사 문제 풀릴 거야. 오케이? 모의고사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쌤이 별도로 프린트하는 거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조금 난이도가 굉장히 업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기본 문제 이걸 다 안 풀어놓으면 이제 해결책이 없어요. 아시겠죠? 꼭 풀어보시고, 오케이? RPM이라는 개념을 빨리 푸시고, 최대한 빨리 푸시고, 주말 동안에 앞에 밀어놓은 거 있으면 다 풀으셔야 되고, 주말이 아니라 다음 주 중간에, 다음에 올 때는 교재를 RPM이라는 개념을 계속 들고 오되, 여러분들의 오답 문제 빼고는 쌤이 이걸 거의 안 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별도로 쌤이 계속 프린트를 줄 겁니다. 그리고 수원이는 양지고 부교재가 나오는 순간 쌤한테 바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책을 사.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어요? 그럼 빠용.